6마트 6마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잠시 7마트가 됐어요. 곧 있으면 8마트 되겠죠? 이러다 진짜 2마트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마트의 역사.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이마트의 역사입니다. 오늘자 이마트 주가부터 좀 보고 시작할게요. 예. 오늘이 며칠이냐면은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 기준으로 이마트 주가는 79,800원입니다. 원래는 더 낮았어요. 원래 65,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요 근래 이제 공매도가 잠시 이제 정부에서 내년까지 이제 공매도를 일단은 못하게 막았어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지금 잠깐 오른 것이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간다요. 2021년 초에 이마트 주식 샀다가 20% 이상 날렸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눈물의 기업이에요. 인간 간다요. 2020년 말 그쯤에 들어갔으니까 21년 초 17만 8천 원인가 그쯤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며칠 만에 16만원, 15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거야. 보이시죠? 손절매했거든요, 결국엔 그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알죠? 이마트의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고 어떤 상황이고 뭐가 문제고 이런 걸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2021년 초만 해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마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식으로 경영을 변화해 갈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쿠팡이 지금급은 아니었다. 21년 초만 해도 쿠팡이 지금처럼 당연히 쿠팡 이거는 또 아니었다. 그런 여러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 간다요가 그래서 이때 주가가 한 17만원 16만원 떨어져도 결국엔 다시 오를 것이다. 결국엔 20만원 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2018년 2월입니다. 최근 10년 최고가죠? 최근 10년이 뭐예요? 이마트 역사상 최고가 31만원이 넘었었습니다. 최고가는 32만 3,500원이었어요. 32만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개떡락을 하죠, 이때. 2019년 지나고 20년 이제 이때부터. 이마트는 또 막상 많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20년에. 근데 코로나 시기 때 개나 소나 주식을 다 누구든지 안 하는 게 이상하고. 반드시 사야 하고. 뭘 주워서 사든 간에 오른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간다요는 요게 이제 13만원에서 요만큼 떨어졌고 이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니까 쭉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쭉 올라가겠지.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지. 2018년에 30만원대일 대로 행복회로만을 개거지같이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주식을 너무 복잡하게 보고 사면 안 된다.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알고 가치를 알고 이제 주식을 사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거 워렌 버핏 삼촌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멀리 보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마트를 샀어. 그래서 이마트를. 현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2020년, 2021년 이때까지만 해도 쿠팡이 독식을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인간 간다요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쿠팡에서 한창 물류대란 그리고 신선식품이 막 썩어서 배송됐다 뭐 이런 그 찌라시도 막 돌고 그런 얘기들이 막 돌 때라서 그래도 이마트가 전국에 매장이 몇 갠데 쿠팡은 그 당시 2020년 21년에 쿠팡은 자기들의 그 물류센터를 이제 지어가는 상황이었고 이마트는 전국에 이미 매장이 있었잖아요. 이마트가 쿠팡보다도 이미 매장이 많은 만큼 전국에 매장이 많은 만큼 물류센터가 이미 있는 것이다. 쿠팡보다도 이마트가 신선식품을 앞세워서 이겨낼 수 있다. 쿠팡을 이기면서 이마트 주가도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환상의 나래. 너무너무 환상의 나래. 여거에 이제 환장해서 인간 간다요가 이마트를 샀던 거야. 솔직히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구매를 할 만한 논리기도 해. 솔직히 인정. 현재는 아니겠지만 2020년 21년 기준으로 이런 논리 이 정도 논리 솔직히 이거는 인정? 맞잖아요. 그냥 이마트를 사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었네. 막말하네. 형 테마주에 들어가는 논리네. 테마주랑 비교를 하네. 자, 그리고 현재 오늘자 주가 11월 9일 목요일자로 79,800원이 됐습니다. 와, 답도 없죠 지금. 요 근래의 최저점은 68,000원 막 6마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잠시 7마트가 됐어요. 곧 있으면 8마트 되겠죠? 이러다 진짜 2마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주가였습니다. 답도 없죠 정말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마트의 역사. 우리가 이 이마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무조건 신세계 그룹도 같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신세계 그룹이에요. 신세계 백화점 아시죠? 신세계 백화점의 모회사가 신세계 그룹이에요.
이 신세계 그룹의 자회사가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1년에 아예 독립을 합니다. 신세계 그룹에서 아예 겨 나와서 이마트가 아예 따로 상장하고 독립을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그룹이랑 경영진이 겹치고 이마트가 많이 엮여있고 콜라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을 뿐 결국에는 신세계 그룹과 함께 가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한 회사예요. 사실은 이마트가 최초에 언제 생긴 것이냐 1993년입니다. 인간 간다요 3살 때 어디서 처음 시작했냐? 서울 창동점에서 서울 창동에서 보면은 지금 창동역 1호선 4호선이 있죠. 요 옆에 보면 이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최초의 이마트예요. 물론 이마트가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마트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창동점 이마트가 이마트에서는 최초다. 로드뷰 볼까요 한번? 아담해요. 아담해. 아담합니다. 딱 봐도 지금 입구가 좀 아담합니다, 지금. 굉장히 아담해요.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아담하죠. 이마트 에브리데이라고 이마트가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정도 사이즈가 또 아닌가. 조금 좀 건너편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사이즈가 이만해요. 지금 차 사이즈 보이시죠? 차. 자동차 사이즈랑 비교해도 작다. 이마트 전에 뭐 최초의 마트가 어디다? 뭐 이거는 또 그 마트마다 얘기가 달라요. 뭐 진로마트도 있었고 뭐 옛날에 뭐 다양한 마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최초가 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찌되었든 신세계 그룹에 있던 이마트. 이 이마트의 최초는 1993년이다. 이 말이야. 이마트의 원래 주인 신세계 그룹. 신세계가 뭐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 이명희 회장이시죠.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그룹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걸크러쉬 여전사 강력한 카리스마 어마무시한 분이죠. 이명희 회장님. 처음에 이 이마트라는 마트를 만든 거는 정용진 부회장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명희 회장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혼자 만드신 건 아니죠. 물론 다른 임원진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이마트가 만들어진 거겠죠. 정용진 부회장은 2009년까지만 해도 이마트에서 일을 안 했습니다. 이마트 1993년에 시작됐댔어요. 정용진 부회장은 2009년까지만 해도 신세계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이마트가 아니라. 그러다가 신세계 백화점이 아닌 아까 봤던 신세계 그룹 전체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 그룹의 대표이사예요. 근데 왜 부회장이라고 부르죠? 회장은 이분. 대표이사가 고로 회장은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회장은 따로 있는 거고 대표이사도 또 따로 있는 건데 사실상의 회장은 이분이고 이분은 부회장이 된 거죠. 신세계 그룹의 대표이사는 정용진 대표이사가 맞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부르는 명칭은 부회장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스타벅스를 한국에 도입하신 거로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랑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가 아닙니다. 자꾸 이제 정용진 부회장을 떠올리면 이마트가 떠올라서 뭐가 이마트가 스타벅스를 데려왔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를 총괄하는 사람이야 현재. 그러나 어찌되었든 과거 신세계 그룹의 그냥 직원으로서 일을 하셨었고 그런 사람으로서 스타벅스를 한국에 들인 거예요. 이마트가 무조건 뭐 가져왔다 그게 아닙니다.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랑 신세계 그룹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1999년에 스타벅스 매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화여대 스타벅스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 그룹의 일원으로서 스타벅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 이마트를 전적으로 정용진 부회장께서 운영하고 계신 거다. 물론 최근에 현재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이분이 지금 이마트를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있어요. 내부 상황이 지금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좀 물갈이를 했다. 이명희 회장님의 사람으로 다 물갈이를 했다. 여러 언론 기사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정영진 부회장께서 이마트를 총괄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영진 부회장께서는 신세계 그룹 전반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 그룹 전반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셨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마트 93년도에 처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창동점. 그래서 올해 2023년 이마트 30주년입니다. 박수. 이마트 30주년이다 올해가. 근데 주가는 역대 최저점. 역대 최저점. 주가는 역대 최저점이다. 이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30주년을 기념했는데 30주년 진짜 기념하자마자 주가가 역대 최저예요 지금.
오너는 원래 주가 신경 안 쓴다. 다 빼 그냥 그냥 주가 신경 안 쓰는 대사 필요 없어. 그냥 다 야 이마트 주식 다 빼 그냥 손절매하고 그냥 5만 원 6만 원에 다 내놔. 그냥 널어놔 시장에다가. 그냥 이마트가 근데 30주년이 됐다 그러면 간다요가 뭐라고 했어요? 이마트 역사상 주가가 최저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마트라는 주식 종목은요 최초에 2011년 5월 3일에 상장된 겁니다. 30년 동안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2011년에 신세계그룹에서 이마트가 분사되었다. 분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장된 거예요. 이마트는 그래봤자 2011년부터 현재 2023년까지니까 한 13년? 한 12, 13년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거야. 여기 보면 지금 2011년 6월 10일 22만 원대. 저거로 시작한 거예요. 저거로. 아무튼 2011년 5월 6월만 해도 20만 원대였다는 거예요. 그나마 많이 떨어졌을 때가 보니까 2011년 22만 원대에서 쭉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2013년 6월에 19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19만 원에서 다시 오릅니다. 다시 올라가서 26만 원, 25만 원 막 이랬어요. 2013년에. 그죠? 근데 이게 점점 또 꽈락을 하더니 꼬라지더니 2016년 8월에 15만 원대를 찍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점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마트의 최저점은 15만 원대였다. 자, 그러다가 이제 쭉쭉 올라가다가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2018년 3월 초에 31만 원을 뚫어요. 역대 최고점입니다. 이마트 주가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8년도만 해도 30만 원을 뚫었던 주식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코로나랑 상관없이 이마트는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2018년 3월을 시작으로 쭉 떨어지더니 계속 떨어지더니 2019년 8월에 11만 원대를 찍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죠? 뭐 하자는 거죠? 2019년 8월 9일에는 10만 9천 원이었어요. 코로나가 아직 상황관이 없을 때죠, 저 때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개박살이 났다가 코로나 때 다시 근데 내려가봤자 10만 5천 원. 그러면 그냥 2019년 8월에 내려갔던 10만 9천 원만큼 내려간 겁니다. 코로나가 터졌어도. 이마트는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 봤자 많이 내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별로 안 내렸던 거야. 그 직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최저점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냥 찍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다가 2021년을 거치면서 코로나 개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코로나 개거품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2021년 2월 19일을 보면 18만 3천 원을 찍습니다. 코로나 개거품이죠. 코로나 개거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때 들어갔잖아. 내가 저때 들어갔잖아. 아무튼 간에 93년도에 시작된 이마트. 주식 상장은 2011년에 시작된 이마트. 1990년대에 대한민국 대형마트의 한 획을 그은 엄청난 기업이죠. 근데 이마트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1997년 삼성물산이 홈플러스를 만듭니다. 삼성은요 꼭 IMF가 터지기 직전에 일을 벌려요. 보면은 삼성 자동차도 95년도엔가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97년도에 르노한테 이제 매각하고 IMF 터지기 직전에 좀 그 일을 좀 터뜨려. 삼성은 결국에는 삼성물산이 만든 이 홈플러스가 몇 년 못 가요. 경영이 어려워져요. IMF 이후에. 그래서 1999년에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가 탄생됩니다. 삼성 테스코. 이때까지만 해도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냥 홈플러스구나 이러고 그냥 이용을 했었어요. 자, 이 테스코가 뭐냐? 요거죠? 지금 테스코. 요 삼성 테스코에 있는 테스코가 요거예요, 지금. 1919년에 생긴 영국 대형마트 브랜드입니다. 영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은 테스코가 그래서 자주 보여요. 옛날에 요거 기억나시나요? 홈플러스 아이스크림. 지금은 안 팔아요. 요거 기억나시는 분? 홈플러스 가면 6,900원에 1+1으로 팔잖아. 저거 게해자 아이스크림 저거. 기억 안 나세요? 저거 맛있었잖아. 이제는 안 팔아요. 이게 영국 테스코 마트의 제품을 한국 홈플러스에서 판매했던 겁니다. 영국 테스코의 PB 상품이에요. 테스코 마트의 PB 상품. 테스코랑 삼성이랑 합작회사를 설립한 거죠. 합작회사. 사실 이거는 테스코가 진짜 짱구를 잘 굴린 겁니다. 이거 이제 테스코 인정해야 돼요. 왜? 전 세계 1위의 대형마트 월마트가 들어왔다가 개박살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감히 테스코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 아니죠. 저거는 좀 아니죠. 전 세계에서 2위, 3위를 그 당시엔 달렸던 프랑스 기업이죠. 까르푸라는 유수의 대형마트도 개박살나고 나갔습니다.
근데 테스코 이름을 달고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까르푸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또래만 해도 아니면 저보다 이제 나이 몇 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까르푸가 옛날엔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막 시위 일어나고 이마트한테는 뭐라고 안 하면서 까르푸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IMF를 또 앞당기는 외세 서구 오랑캐 새끼들 이러면서 전통 시장을 죽일 거다. 까르푸가 까르푸와 대한민국 전국을 그냥 집어삼킬 거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막 그랬었다고 옛날에 막.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은 또 코스트코가 유행이에요. 그죠? 창고형 마트 대용량 지금은 그게 유행이잖아요. 까르푸가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까르푸가 들어왔던 90년대 후반에 까르푸가 그랬어요 원래. 근데 그때는 까르푸가 안 먹혔던 거예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지. 딱 코스트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까르푸가 이렇게 박살이 나니까 당연히 삼성 테스코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는 롯데도 대형마트 롯데마트를 만들었고요. 이 대형마트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이거는 수도권 분들은 몰라요. 나도 처음 알았어. 메가마트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건데 이 메가마트라는 마트가 농심이 차린 거예요. 농심 메가마트예요. 그래서 농심 메가마트. 근데 전국 진출은 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죠. 줄여서 부울경 지역에만 11개 매장이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가 메가마트가. 근데 그 외의 지역은 천안, 아산, 춘천 그리고 서울에서는 송파구, 방이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산에 저 고양시 그리고 이거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죠? 킴스클럽 아세요? 킴스클럽? 이거 킴스클럽 기억나세요? 뉴코아 아울렛 지하에 있었잖아요. 뉴코아 아울렛 지하에 가면 꼭 그 저 킴스 마트가 있었어요. 킴스클럽 마트. NC 그래 NC에 뉴코아 NC. 요새도 있어요 몇 개. 근데 요즘은 몇 개 없어. 요즘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원래 뉴코아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뉴코아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부도가 나요. 그래서 이 뉴코아를 이랜드가 인수를 합니다. 이랜드가 뉴코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랜드가 뉴코아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뉴코아를 이랜드가 인수를 한 거예요. 좀 요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랜드라는 기업은 지금도 대부분의 매출이 패션이에요. 사실상 패션 매출로 유지되는 기업인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 뉴발란스를 한국에서 포텐 터지게 만든 브랜드가 이랜드예요. 스파오도 이랜드 거고. 그러면 왜 갑자기 이마트 얘기하다가 이랜드 얘기를 하느냐? 이랜드가 한국 까르푸를 인수합니다. 옛날에 인수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근데 이 한국 까르푸를 인수하니까 홈에버가 생겨요.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해서 그 까르푸 매장들의 간판을 홈에버로 바꿔요. 내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면은 저기 원래 까르푸 있었는데 여기 홈에버가 생겼네. 또 바뀌었네를 나 진짜 1년 만에 3번 본 적 있어요. 진짜로 1년 만에 간판 3개 바뀐 거 나 본 적이 있어. 진짜 같은 자리에서. 정말 처음에 까르푸였는데 몇 달 뒤에 홈에버네. 몇 달 뒤에 갑자기 홈플러스로 바뀝니다. 택가리를 3번이나 있었어요. 색깔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은 2006년 까르푸가 2006년에 이제 6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2007년에 이제 홈에버가 생겨요. 이제 인수가 되고. 근데 홈에버가 망해. 그래서 홈플러스가 홈에버를 또 인수해요. 그래서 존나 6년, 7년, 8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야, 택가리가.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상 대한민국 대형마트,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3개밖에 없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트코는 왜 빼냐? 코스트코는 번외로 봐야 돼.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조금 번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로마트가 매장 수가 적은 건 아닌데 사이즈도 너무 각기 다르고 그래서 좀 지역마트급의 하나로마트라서 하나로마트는 내 생각엔 여기가 아니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좀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좀 요런 느낌 아닌가? 물론 하나로마트가 엄청나게 큰 곳도 있기는 있는데 몇 개 없어요. 맞아. GS 슈퍼마켓 맞아. GS 더 프레시로 바뀌었더라고 이제. 좀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어찌되었든 이마트 2023년까지 주가는 개박살났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인간 간다요가 생각할 때 롯데마트랑 이마트랑 홈플러스 셋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 같냐? 일단은 그래도 홈플러스랑 이마트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롯데마트는 가면 갈수록 지금 적자를 맺고
채우지를 못한다던데. 저번에 뭐 보니까 롯데마트는 진짜 지금 좀 위험해요. 롯데마트는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예요, 진짜로. 여기 장사가 되냐 안 되냐, 뭐 쿠팡이랑 경쟁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야 지금 롯데마트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일단은 이마트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쿠팡처럼 이제 온라인 그리고 뭐 빠른 배송 이런 그 이커머스 시장이 넓어지면서 매장을 일단 줄이고 있어요. 매장. 이마트 매장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16년입니다. 158개였대요 전국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빼고입니다. 저거 진짜 레알 이마트만 얘기한 거예요. 저게 무려 158개였대요. 근데 현재 2023년 129개입니다. 일단은 매장 수를 한 30개 줄였는데요. 더 줄일 겁니다. 내년에 더 줄일 거예요. 내후년에 더 줄일 거예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계속. 지금 오프라인 마트만으로 지금 매장 수 늘려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건 지금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쿠팡이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마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냐? 아마도 스타필드라는 이마트의 정용진 부회장의 작품, 복합 쇼핑몰이죠. 보통은 이마트 아니면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노브랜드 플러스 다양한 뭐 자동차 뭐 대리점이라던가 또 탈 수 있는 뭐 BMW나 이런 것도 있고 복합 쇼핑몰, 이거를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돈을 못 벌진 않아 지금. 스타필드가 지금 경영 위기고 뭐 장사를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리가 좋고 스타필드가 있는 곳은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길게 봤을 때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글쎄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주가가 빨리 올라야 될 텐데. 그래도 우리 용진형 그만 욕해 진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 이마트, 한국에만 매장 있는 거 아니죠. 베트남에도 있고 몽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몽골 이마트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몽골에서 마트 하면 당연히 이마트.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사람들이 마트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마트. 이마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우리 용진 형이 외화를 벌어와요. 외화를. 자, 현재 이마트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마트 트레이더스. 근데 이게 스타필드는 명목상 서류상 스타필드는 신세계 그룹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스타필드 안에 이마트나 트레이더스가 있죠. 그래서 그냥 스타필드도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이제 좀 대형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 보통 SSM이라고 합니다. 슈퍼마켓. 그리고 이마트 24. 아주 대표적으로 요 정도가 있어요. 크게. 그리고 정영진 부회장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밀었던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일렉트로마트, 그리고 삐에로 쇼핑, 그리고 제주 소주.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 제주 소주는요 한라산이랑 맞다이를 까면서 동시에 참이슬하고 맞다이 깐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이 제주도의 소주면, 제주도에서 만든 소주라고 하면 당연히 한라산부터 떠올리는데 그 한라산을 넘기든가 아니면 비등비등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컨셉이나 병 모양이나 이게 또 참이슬 처음처럼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 제주 소주는 한라산과도 경쟁이 어렵고 참이슬 처음처럼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좀 어렵죠.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요. 어찌됐든 이마트가 이제 정용진 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가 2020년과 21년 여러 가지 사업을 청산하고 철수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난 그걸 좋게 봤어요. 내가 그래서 들어간 거냐. 드디어 정신 차렸다 이제 이마트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나가리 시킬 거 나가리 시키고 딱 이제 집중 제대로 하려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아니었더라고. 그 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주도 소주는 신세계 L&B에 인수합병됩니다. 신세계 L&B가 저 제주 소주를 인수해요. 근데 그럼 얘네가 이제 또 요 소주를 찍어내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저 제주 소주를 만들던 공장 요거를 인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 소주가 소유하고 있던 이제 부동산 제주도에 시설이나 공장 이거를 인수한 거죠. 원래 여기가 주류도매업 법인이라서 와인도 뭐 수입해 오고 뭐 여러 가지 해 여기서 마침 또 이제 맞으니까 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 비판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정영진 부회장께서 다양한 시도를 실제로 하셨고 또 다양하게 솔직한 얘기로 말아먹었죠. 근데 우리가
추라이 도전 시도 이런 추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추라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추라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현재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렉트로마트는 그냥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에 있는 하이마트예요. 가전 매장에 대한 브랜딩을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없앤 게 아니라 이마트 전국에 있는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있는 일렉트로마트를 지점마다 이제 하나씩 없애고 있는 수순이다. 언젠가는 다 없애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삐에로마트도 삐에로 쇼핑도 아예 없앴고요. 그리고 난 이게 진짜 최악이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아세요? PK마켓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저 스타필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타필드에 꼭 있었어요. PK마켓이라는 거 아시나요? 부산 경북 마켓이요? 부산 경북들이 밀쳐. PK마켓 고급 가게예요. 이마트 그 스타필드 안에 들어가면은 이 PK마켓 들어가는 데의 맞은편쯤에는 노브랜드 아니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같은 매장 입구가 있어요. 그 맞은편에 이제 PK마켓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이마트에 들어가면 PK마켓이 있는 게 아니라 스타필드 같은 건물에 딱 들어가면은 저쪽에는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으면서 이쪽에는 PK마켓이 있는 그런 컨셉이에요. 이게 뭐냐? 유기농 과일 그냥 다 고급 다 친환경 다 유기농 다 고급 잼도 유기농 잼 마요네즈 케찹도 유기농 마요네즈 유기농 케찹 유기농 머스타드 아무튼 좀 요런 느낌이 있잖아. 좀 그 아주 그 프리미엄 붙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좀 그런 거를 판매하는 그 마트예요. 이게 좋은 시도였다고 봐야 될까요? 간다요 생각에는 이 PK마켓이 이제 2021년 말에 이제 때려쳤는데 이마트가 간다요 생각에는 저는 PK마켓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내가 PK마켓 같은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현대백화점 푸드를 갔어 아니면 롯데백화점 식품관 백화점 식품관을 가면 되는데 왜 스타필드에 방문을 해서 저기를 가냐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타필드보다도 이런 데만 콕 집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스타필드를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럼 오히려 신세계백화점에만 있었으면 또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다 야. 그럼 백화점 식품관 갬성이라서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마트를 비판할 거는 비판하더라도 우리가 잘된 거는 잘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버틸 수 있는 정말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이것까지 까면 안 되죠. 그리고 노브랜드 버거를 NBB라고 하죠. 줄여서 노브랜드 버거 이거는 신세계 푸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름에 노브랜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건 아니다. 근데 구분 짓는 것도 웃기다. 지금 사실상 어찌든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정용진 부회장인데 신세계 그룹 전체를 그죠?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는 저 인수하는 게 맞냐 지금 이마트가 안 그래도 주가가 안 좋고 당시에 벌써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어요. 이마트 주가가 지금 좋은 상태도 아니고 경영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SK 와이번즈를 인수해서 SSG 랜더스를 만들겠다? 이거에 대한 좀 우려 굉장히 많은 우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당시 처음에도 인수한다고 그리고 뭐 성적이 좋아지겠느냐 그런 지적들도 많았고 SSG 랜더스가 2021년 초에 인수가 됐는데 인수하고 나서 1년 지나자마자 다음 시즌에 바로 1등 했잖아요. 1년 바짝 했어. 지금 SSG 랜더스의 구단주가 누구냐?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캐 씹어졌습니다. 캐 씹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구단주까지 또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지금. 그리고 졸라 복잡한 게 뭐냐면 지금 SSG 랜더스면은 쓱 랜더스잖아. 신세계잖아 신세계.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SSG 랜더스는 모기업이 이마트예요. 근데 SSG의 진짜 SSG 쓱쓱쓱 그 쓱의 모기업은 신세계그룹이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분사가 되고 이마트 아래에 회사가 있다 신세계그룹에 있다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어차피 그냥 분사가 됐을 뿐이지 사실상 지금 경영진이 똑같기 때문에 족보가 오지게 꼬여 있는데 의미가 별로 없다. 왜 이걸 얘기하겠어 내가 지금 내가 시브레 이거 쓱 랜더스는 모기업이 이마트다 신세계그룹 거가 아니다 이지랄라라고 지금 쓰고 있으려고 했던 너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피곤하게 하는 너. 자, 그리고 재작년이죠, 2021년. 저는 진짜 좀 저거는 이상한 선택이다.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가 이베이를 인수했습니다. 이베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옥션, 대한민국의 G마켓, 그리고 G구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거. 이베이라는 회사가 이 세 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베이를 이제 인수한 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거예요.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본사는 이제 미국에 있어요.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그 이마트가 인수를 했는데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마트가 지금 이베이 코리아의 이 옥션과 G마켓을 인수하는 데 쓴 비용이 얼마냐면 4조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옥션이랑 G마켓에 4조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무튼 여기를 4조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하고 나서 또 2022년 12월 27일에 G구를 서비스 종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베이 코리아가 옥션이랑 G마켓이라는 걸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G마켓이 G구를 만든 거예요 또. G마켓이 또 G구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G구라는 사이트는 G마켓과 연계되어 있는 쇼핑몰이었던 거죠. 저 그런 거였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는 관심 없어 나도 사실은. 간다요는 이마트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무슨 옥션이나 G마켓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인수한다고 하니까 뭐 환장할. 앞으로 이마트가, 인간 간다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이마트가 지금 뭘 어떻게 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이마트의 2024년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어 난 이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마트 지금 뭐예요? 상황이 뭐예요 지금? 야구단 인수했어요 그죠? 근데 마트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베이를 인수했어요. G구랑 옥션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옥션이랑 G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뭐 적진 않겠죠. 적진 않겠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의미가 있나요?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스타필드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는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트레이더스 매장을 줄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마트 매장은 줄이더라도. 조금 씁쓸한 소식인데요. 인간 간다요가 지금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혓바닥을 썰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마트의 2023년 2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530억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30억이에요. 이거 뭐야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 이마트 진짜. 내가 여기를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 20% 날렸다는 게 개탄스러워 지금. 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쿠팡은 지금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올해도 계속 흑자래 올해도. 어떻게 기존의 신토부리 그 매장, 오프라인 매장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이마트가 어떻게 영업이익이 530억이 마이너스가 나. 야 참.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어차피 오프라인 매장 외에는 자기들 자체 어플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홈플러스가 가장 낫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마트가 좋다는 분들도 있고, 뭐 롯데마트가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건 됐고, 지금 이 대형마트, 오프라인 마트와 자기들 자체 앱 외에는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어요. 홈플러스랑 롯데마트는 진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트는 그나마 신세계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들, 트레이더스, 이마트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홈플러스랑 롯데마트보다는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은 뭘 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마트가 도대체 지금 올해는 뭘 할 것이면 내년엔 뭘 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금. 그리고 언론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몇몇이 소수가 언론이라던가 뭐 이제 소수의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오너리스크. 오너리스크. 이걸 이제 언론에서 이제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안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오너리스크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 정용진 부회장님께서 SNS를 조금 좋아하세요. 활동을 또 활동적으로 또 열심히 하시고, 물론 뭐 이제 개인의 자유죠. 아무리 오너라도, 아무리 CEO라도 개인의 자유죠. 뭐 SNS라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기업이라면은 고객의 눈치, 어찌됐든 커머스를 해야 되는데 또 세일즈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 눈치를 봐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 게 좋고,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챙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고객들의 눈치와 주주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마트는 좀 그런 거를 좀 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나도 얘들아. 나도 힘들어 얘들아. 나도 괜히 이거 씨발 말 잘못했다가 될까봐 나도 먹고 사는 거 힘들어 나도. 자 어쨌든 최근 9월입니다. 언론에서는 물론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명희 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는 아니라서 팩트라고 하긴 좀 그런데 내가 볼 때 신세계그룹에서 이명희의 사람들로 다 갈아치웠다. 정영진 부회장의 사람들을 다 쳐내고 이명희 회장의 사람들로 다 갈아치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마트의 기존 대표였던 강희석 대표께서 물러나시고 한채양 대표께서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한채양 대표. 이분이 이제 1965년생이신데 경력이 뭐냐면 2011년에서 15년까지 신세계그룹에서 일하셨어요. 본사죠 본사. 11년부터 15년까지 신세계그룹에서 일했는데 근데 2015년부터 이마트 경영지원 본부장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짧아요 근데. 이마트 경영지원 본부장을 잠깐 하시다가 1년 만에 다시 신세계그룹으로 다시 가셔서 전략실 부사장을 하세요. 전략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기업들은. 그죠? 전략실이 사실상 뭐 다 해먹죠. 전략실 힘도 제일 세고 그죠? 그래서 이 한채양 그 대표이사께서는 2016년부터 쭉 신세계그룹에서만 일을 하시다가 직전에 2019년부터 최근까지 어디서 일을 하셨냐면은 조선호텔 앤 리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를 하시고 계셨어요. 조선호텔 앤 리조트. 요거 여기서 이제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이번에 강희석 대표가 물러나고 그리고 한채양 그 대표이사께서 이제 대표이사가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전통적인 신세계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누구냐? 나도 솔직히 이분이 뭐 하던 분인지까지는 내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찾아봤는데 의외였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정말. 이분이 1993년에 행정고시 5급을 붙으세요.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죠. 거기서 쭉 공무원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베인 앤드 컴퍼니라는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십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베인 앤 컴퍼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미국 회사인데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용진 부회장의 초이스로 갑자기 2019년부터 이마트 대표이사가 갑자기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나 신세계그룹에서 일을 하신 경력이 없어요. 사실은 이마트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까지. 이때부터 이제 정용진의 남자다. 정용진 부회장께서 기꺼이 초이스를 하셔서 데려온 사람이니까 이제 두 분이 함께 이제 그 지금의 이마트를 꾸려 오신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좀 참담합니다. 강희석 대표라는 외부 인사를 모셔온 것 자체가 신세계그룹에 없던 사람을 내가 데려와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또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죠? 이분의 영향인진 몰라도 확실하진 않지만 기존의 신세계그룹에서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일해오던 사람을 다시 이마트의 대표이사로 앉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것이 아니냐라는 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마트의 시가총액이요 2021년 초에 약 5조였습니다. 5조. 오늘 얼마인지 볼게요. 오늘. 시가총액이 2조 2245억이네요. 오늘 기준으로. 저거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1조 얼마였어요. 저번 중가까지는 1조 9천억인가 막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5조였던 주식의 시총이 2조대가 됐다라는 것도 지금 대박이고, 주식을 볼 때 참고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펄이라는 걸 보죠. 이제 펄이라는 게 뭐냐면 PER,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 수익 비율. 이 펄이 지금 10.98배입니다. 10.98배. 이 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주식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 펄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 회사가 거두고 있는 이익들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는 거니까요. 근데요, 펄만 보는 것도 웃긴 게 뭐냐면 저 펄이 이 회사가 거두는 이익들에 비해서 주가가 낮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이익들이 반토막이 나고 어차피 망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회사라면 펄이 낮아도 그 주식은 사면 안 돼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펄만 보고 샀냐고 그냥 얘들아. 나는 펄만 본 게 아니에요. 미래 그 가치까지 본 거지. 미래 가치가 씨발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지금. 정영진 부회장께서 신년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021년 신년사, 2022년 신년사, 2023년 신년사까지 3년 연속으로 직접 신년사에 그 영상을 찍는 촬영까지 하시면서 편집까지 하셔가지고 신세계그룹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놨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정영진 부회장께서는 직접 얘기를 합니다. 이마트는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은 어떤 그 성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온라인을 대비해야 된다. 요 얘기를 정영진 부회장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난 그걸 믿었어요. 나는 대비할 줄 알았어. 일단 이마트는 디지털화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어플로 고객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 있기는 있어요. 그죠? 어플도 여러 개야. 이마트 어플, 신세계 어플, 쓰기자 쓱쓱쓱, 트레이더스 어플, 뭐 다양해요. 그죠? 어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플을 쓰는 사람들이 쿠팡만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쿠팡만큼 사람들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마트는 지금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간다요가 이마트 어플을 들어가질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어플이. 게다가 어플만 복잡한 게 아니라 이마트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복잡해요, 진짜. 이마트를 검색했어. 근데 쓱닷컴이 떠요. 밑에 이마트 몰이 떠요. 들어갔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복잡해요, 지금. 쓱 배송, 새벽 배송, 쓱 원데이 배송, 자주 구매 오반장은 또 뭐고, 뭐 이거는 또 뭐고, 가입 안 하면서 이건 또 뭐고, 아주 복잡하고 엄청 복잡해. 간다요 나이가 올해 33이에요. 근데도 복잡하다고 느껴져요.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도대체? 이마트 내에서 지금 뭐 아마도 본인들이 해보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은 건 많은 것 같아요. 버릴 거를 제때제때 못 버리고, 이게 항상 이거 대학생들 조별과제 할 때 딱 티가 나는 건데,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 아이디어가 너무나 치명적인 다른 아이템의 리스크라면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간다요가 홈플러스에서 장을 자주 봐요.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내가 홈플러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가 쇼핑하기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홈플러스예요. 신상품, 베스트, 택배, 단독특가, 기획전, 전단행사, 자주구매 끝. 내리면 등급 혜택, 뭐 쿠폰, 얼마 할인, 물건 끝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게. 간단하니. 자, 이마트 가볼게요. 쓱 배송. 새벽 배송. 아니, 배송이 하나만 있든가 아니면 쓱 배송, 새벽 배송, 쓱 원데이 배송, 트레이더스, 뭐 자주 구매는 좋아요. 세일 중도 좋아요. 오반장은 또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지금. 일단 이거부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물건이 시작되죠, 그죠? 그리고 물건이 문제가 뭐냐면은 물건을 지금 내렸어요, 예를 들어 지금 세일 중인 거래. 좋구나, 봤어, 내렸어, 재구매, 그렇구나, 신상품이라, 좋구나 했는데 갑자기 쓱 원데이 배송이라면서 여기에 떠요. 이게 뭔 줄 알고. 나 쓱 원데이 배송 지금 나도 모르겠어. 이게 달리 말하면은 이게 그거 알죠? 4만원 이상 구매해야만 무료 배송. 이거를 맞추면서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맞추면서 살라고 해. 얘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고 따로따로 배송이 되는 거를 갖다가 다 그냥 한 군데다가 놓고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어떤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너무 안 나와서 문제인데 이마트는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마트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마트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뭐 개소리냐? 쓱닷컴에 들어간 거예요, 쓱닷컴. 이게 쓱닷컴이야. 쓱닷컴인데 여기서 신세계몰도 들어갈 수 있고 신세계 백화점도 들어갈 수 있고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운영하는 쓱닷컴, 신세계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에서 파는 거 전부 다 여기다가 꼬라 박아놔서 다 한번 봐봐. 저 그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공급 과잉이야, 과잉. 정보 과잉, 상품 과잉. 소비자가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구분을 하고 앉아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아마 물론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인간간다요도 쓱닷컴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마트도 잘 녹아들고 트레이더스도 녹여들고, 그 진짜 쓱닷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명품 브랜드로서 쿠팡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되자, 우리가 이런 꿈을 꾸어서 저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목표가 그거였다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좀 깔아놓는 것도 이상할 건 아니긴 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배너가 너무 많아요, 지금. LG전자 선물하기 이벤트 공식소 특가, 요것도 다 클릭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카테고리가 당연히 많은 거지만 카테고리를 빼고 지금 클릭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저 신세계 브랜드 들어가면 또 있어, 여기 배너가. 진짜 배너 개수가 몇 개야, 이거 지금 도대체 배너가? 그래, 배너가 많으니까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쳐요. 사이트가 이게 뭐야? 쿠팡은요, 내가 쿠팡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쿠팡에 들어왔다가 딱 느껴져요. 근데 쓱닷컴은 내가 쓰게 들어간 건지 어디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발상은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우리는 이 쓱 하나만 들어오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다 갖춰놨다. 말은 좋지. 마치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어느 무슨 단지에다가 축구장도 만들어놓고 농구장도 만들어놓고 야구장도 만들어놓고 뭐 배구장도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으니까 일단 들어만 오세요. 그럼 개이득이에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려면 그 농구장이 인기가 많아져야 되고 그 축구장이 인기가 많아져야 되고 배구장이랑 야구장이 다 인기가 많아져야 돼요. 그 다음 하나를 뭉쳐놨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각각이 인기가 그저 그런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놓으면 개 복잡해져. 엄청 복잡해져 진짜로. 안 그래도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 녹차를 검색하면 이 세상에 녹차를 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요. 그죠? 쓱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녹차를 검색해볼게. 그러면 쓱에서 실제 파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10x10에서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존에서 파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비슷해진 거예요. 이 이마트 쓱에서 검색을 해도 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한 거나 다름없이 뜨는데 문제는 이게 또 이마트 거, 신세계 백화점 거, 신세계 백화점용 또 각각이야 지금. 또 너무 복잡하게 지금 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마트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굳이 구태여 네이버 쇼핑이랑 경쟁해요. 굳이 쿠팡이랑 경쟁을 해요. 굳이 수많은 다른 소셜 커머스들하고 경쟁을 해 지금. 경쟁을 안 하고 자기들만의 고객을 유치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100% 우리만의 뭐 고객을 지금 모아두고서 가둬둘 수 있다 그런 세상이 아닌 건 맞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거만 편리하고 아 그래 뭐 다양한 위메프도 있고 티켓몬스터도 있고 쿠팡도 있고 쓱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마트가 편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각자의 느낌과 개성과 어떤 감성과 장점이 다 다르니 그들만의 감성과 장점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야 지금 문제는. 처음에 위메프와 티몬 쿠팡 셋 다 뭐로 시작했어요? 셋 다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합 쇼핑 어플, 종합 쇼핑 사이트가 됐어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과정이 있었어 얘네들은. 종합 쇼핑몰이 될 때까지 과정. 위메프가 옛날에는 이런 거였지. 옛날에는 위메프는 무슨 뭐 좀 그런 게 있었어. 무슨 뭐 땡처리? 별게 다 있었어. 위메프랑 티몬은 2시간 동안 이 가격 해서 땡처리 확 해버리고 막 매진될 때까지 쫙 팔아버리고 막 별게 다 있었어 옛날에는. 진짜 이벤트도 많았고 2010년대 초중반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위메프랑 티켓몬스터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지도가 쌓이고 나서 자기들만의 그 감성으로 이제 왔는데 물론 쿠팡이 제일 잘 나가긴 하죠. 근데 지금 SSG닷컴은 이마트를 포함해서 이마트가 고로 SSG닷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SSG닷컴은 거기 신세계 백화점 아니야? 거기 쓱닷컴 그거 신세계잖아. 그냥 이 생각부터 한다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그 생각처럼 뭔가 쓰기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감성이 뭔가 와닿는 어떤 쇼핑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정용진 부회장께서 비판받는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나파밸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나파밸리 전경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공장 농장들이 많고 포도밭도 오지게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와인 공장과 기업들을 여러 개 인수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마트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요. 폭락 진짜 폭락. 이마트 주가는 개박살 나고 있고 기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2023년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500억 아닙니까? 근데 이마트가 장사가 점점 안 되는데 저 와이너리들을 인수를 하는 거를 왜 지금 하지? 라는 의문이 일단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SK 와이번즈 인수했던 거 야구단 인수한 것도 적자예요 지금. 이베이 코리아에서 지금 지마켓하고 옥션 인수할 때도 4조 가까운 돈을 주고서 인수를 했어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진짜로. 이게 지표만 보고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거였습니다. 그죠?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은 지마켓과 옥션 같은 이 이베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쇼핑몰들이 10년 넘게 연속적으로 계속 흑자였어. 진짜 우리에게 적자란 없다. 2020년도까지도 흑자였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마트가 2020년도 이후에 인수하자마자 수백억 적자가 시작됩니다. 이건 이마트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쿠팡이라던가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옥션이나 G마켓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처음에 2020년 21년에 쿠팡이 와우 배송 새벽
배송. 쿠팡의 배송 전략 같은 게 엄청나게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주식도 막 상장이 돼가지고 뭐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상장됐잖아요.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난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이마트라는 기업이 이마트도 이제 쿠팡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배송 전략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단 전국에 매장 수가 많아. 이미 전국에 매장 수가 많으니까 저 전국 매장들을 활용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들을 어떤 그 유통센터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쿠팡보다도 빠르게 배송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천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실천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쿠팡의 인프라가 쿠팡 배송이 일단 안 되는 지역들, 당일 배송이나 이런 어떤 쿠팡 그 와우 배송이라고 하나요?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서 21년도에 매달 하나씩 늘려가고 매달 넓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이미 전국 매장 수가 많아서 그 유통 물류센터로서 이용을 하려나 했는데 갑자기 G마켓하고 옥션을 인수하더니 그 매장들을 이용할 줄 알았는데 매장 수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G마켓 옥션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4조 가까운 돈을 이제 목돈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마트의 입장이 있었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원래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이 스타벅스 미국 본사랑 신세계그룹이 5대5였어요. 근데 신세계그룹이 최근에 17.5%를 추가 인수합니다. 지분을. 그래서 이제 67.5예요. 근데 이게 지분이 올랐는데 스타벅스 본사에 줘야 되는 그 개런티라고 해야 되나요? 수수료가 꽤 되나 봐요. 그게. 그것도 좀 선 넘는 금액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 가장 비싼 프리미엄 로얄 진짜 역대급 울트라 캡숑 골프장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골프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적자가 어마무시해요. 최근 뉴스 보니까 저 골프장 300억이 넘게 적자를 보고 있대요. 정용진 부회장 시기에 신세계그룹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적자를 보거나 망한 게 좀 많습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주주들의 일단 신세계그룹과 이마트에 대한 신뢰, 주주들의 신뢰가 담보되지가 않아요. 요 몇 년 동안 오너리스크 뉴스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주식을 구매하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마트나 신세계그룹 쪽을 주식을 매매하고 구매한다라는 게 좀 신뢰가 안 가게 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업에 대한 신뢰가 고객들에게서 이제 떨어지면 주가가 또 안 오르죠. 지금 당장 매출이 잠깐 올라도 손익이 올라도 주가가 잘 안 올라요. 그 기업의 오너리스크라던가 기업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면 좀 그런 게 있죠. 물론 넘사벽의 강력한 매출, 그리고 해자라고 하죠. 해자. 이런 식으로 성을 이제 가두고 있는 이 해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이템을 내가 해자처럼 쥐고 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모를까 이마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인간 간다요.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10만 원은 다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그냥 반등 안 될 겁니다. 이제 이마트라고 하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그 새로운 사업이 기존의 이마트를 회생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이상은, 정말 획기적인 엄청난 그 사업이 아닌 이상은 택도 없을 거예요. 이제 쿠팡하고 경쟁한다?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요. 쿠팡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마트를 어떻게든 온라인 그 쇼핑몰로서 키워내가지고 다시 키우겠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시기가 지나지 않았을까.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아예 싹 다 옮겨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마트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인간 간다요입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트라이 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강민경 왕가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 없음 토마스키 XX129XX 선에커 잘매 김은규 우당탕탕 예패밀리 마티아슬리 갱다 정유지.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